안녕하세요. 지방흡입을 연구하고 있는 김창 원장입니다. 오늘은 팔 지방흡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팔 지방흡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몸통과 어울리는 팔이 아니고 몸통보다 좀 가늘어 보이는 팔, 또는 그 앞모습에서 몸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팔, 뒷모습에서는 그 울퉁불퉁한 위에 상완 쪽에 그게 일자로 떨어지는 라인, 저는 그거를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흡입을 하고 있어요. 팔 지방 흡입을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허벅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 사지가 있잖아요. 팔과 다리. 이 사지는 반드시 360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팔을 뒤쪽만 했을 경우에는 앞쪽이 나중에 살이 무조건 찌죠. 그래서 아주 모양이 나쁜 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 수술할 때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건 360도 통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뒤에는 피부가 좀 두꺼워서 어느 정도 울퉁불퉁함이 적지만 보통 안쪽은 되게 피부가 얇아요. 그래서 이쪽을 수술하는 게 굉장히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꺼려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무조건 안쪽을 해서 보다 그 가는 팔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단 안쪽을 수술할 때는 반드시 2.5mm 캐뉼라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팔꿈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제 지방흡입, 팔 지방흡입의 하이라이트는 팔의 안쪽과 팔꿈치 제일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팔 지방 흡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요, 허벅지 같은 경우는 두껍기 때문에 넓어요. 그렇지만 팔은 얇잖아요. 그래서 곡선이 급격하게 이렇게 휘는 라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캐뉼라는 거는 스트레이트한 쇠관이기 때문에 곡선이 급격하게 휘는 라인을 예쁜 곡선을 만드는 게 어렵고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도 팔에는 근육이 많아요. 잔 근육이 많아서 대개는 젊은 분들은 그렇게 큰 근육이 없지만 되게 팔 흡입하시는 분들 중에 출산 후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출산을 하게 되면 애도 안아야 되고 집안일 해야 되고 직장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근육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근육이 도드라지지 않게 수술하는 게 가장 힘든, 다른 부위보다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팔 지방 흡입할 때 보통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혹시 근육 손상이나 피부 처짐을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몸무게가 70kg 이상 되신 분들은 이렇게 살이 좀 많이 처져 있죠. 또 그렇거나 신문 방송에서 보시다시피 흡입하고 나서 뭐 근육 손상이 와서 팔을 못 움직인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팔은 근육 손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곡선이 바로 이렇게 굽었기 때문에 이렇게 근육 손상을 하려면 이 곡선을 바로 뚫어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허벅지 같은 경우나 평면이 배는 밑으로 들어가서 밑에 근육 손상을 입힐 수 있지만 팔은 급격하게 휘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단 이제 피부 처짐이 있을 수 있는데, 피부 처짐은 아까 보통 팔 지방 흡입 중에서 지방이 세 층으로 제가 구분해서 하거든요. 겨울철에 얇은 옷을 여러 겹 껴 입으면 처짐이 덜하듯이 반드시 지방 흡입은 한 층만 수술해서는 처집니다. 그래서 처짐이 없게. 자,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분이 몸무게가 좀 나가시는 분인데 팔이 굉장히 많이 크신 분인데 제가 수술해서 6개월 뒤의 사진입니다. 전혀 처짐이 없이 됐고요. 다른 사진을 보시면은 원래는 이런 팔이셨어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1년 5개월 되신 분 왔는데 전혀 처짐이 없이 수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비밀스러운 노하우로 충분히 극복이 되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여러분들께서 걱정해야 하는데, 팔 수술은 허벅지는 어찌어찌 걸으시는데 팔은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보통 지방흡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음날 출근을 하시거든요. 근데 다음날
일을 하시거나 강의를 하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지방흡입을 할 때 멍이나 뭐 아파서 어떤지는 보는데 되게 팔은 멍이 거의 없어요. 제일 멍이 안 드는 부위가 팔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보통 수술한 당일날 핸드폰 전화하시는 거 보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흉터 같은 경우도 보통 저는 팔 수술할 때 흉터를 세 군데를 내죠. 한 팔에. 보통 앞에 겨드랑이 안쪽에, 뒤에 겨드랑이 안쪽에 수술하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 주름에 내기 때문에 주름 두세 달 정도 지나면 거의 그 흉터가 주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방흡입하고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요요 현상이잖아요. 수술했는데 다시 두꺼워진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은 360도로 하시면 뭐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물론 나중에 체중이 10kg 이상 찌시면 조금 두꺼워지는 거는 있어도 체중 관리, 저는 수술하고 나서 체중 빼라는 이야기는 잘 안 씁니다. 체중을 뺄 바에는 집에서 하지 왜 병원에 와서 도움을 받습니까? 그래서 지방흡입하고 나서 제가 하는 사진은 360도를 하면요, 체중이 10kg 이상 늘지 않는 한은 뭐 그렇게 두꺼워지지 않죠. 그래서 요요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방흡입하고 팔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요, 안쪽 안에서 그래요. 안쪽이 너무 이렇게 커가지고 다른 데는 살이 안 찌는데 앞쪽으로 찌니까 팔이 좀 바보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 이두박근 쪽, 이 얇은 피부를 반드시 해드리죠. 그 외에는 바깥쪽 라인이죠. 바깥쪽 라인. 그런데 이제 거기는 대개는 보통 지방흡입을 전문으로 하시는 병원에서는 이런 일은 없는데, 전문으로 하지 않는 병원에서 가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팔 수술 하실 때는 반드시 안쪽을 해주는 병원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팔 지방흡입할 때 다른 병원하고 차이점을 두고 수술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360도로 반드시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보통 40kg 중반대 돼도 수술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쪽 팔은 사실은 지방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합니다. 반드시. 얇은데 어떻게 할까? 제가 이제 보통 지방흡입할 때 수액을 안에 넣거든요. 넣는데 안쪽은 지방층이 얇아서 캐뉼라 자체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위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수액을 많이 넣어서 지방층을 부풀리면 되는 거죠. 뭐 오랜 시간 동안 수술하지는 않지만 지방층을 원 없이 부풀리면 캐뉼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절제 피부 울퉁불퉁함을 만들지 않고, 두 번째 2.5mm 가늠관을 쓰기 때문에 뭐 거의 울퉁불퉁함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반드시 팔꿈치는 무조건 해드립니다. 360도 팔 안쪽, 그 다음에 팔꿈치, 그 다음에 제가 수술 시간이 좀 길어요. 타 병원에 비해서. 긴 거는 제가 어리숙해서 긴 게 아니고 그만큼 적은 관으로 조금씩 오랫동안 뽑으면 원하는 양을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울퉁불퉁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